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과세법 시행령 개정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미 정오표는 올려놨습니다. 4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일부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솔직하게 4월 시험에 이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될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몇 개가 바뀌어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시험 당일 기준으로 바뀐 건 다 봐야 되니까요. 7급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요. 63페이지 한번 보시죠. 63쪽에 보시면은 시행령 7조에 2항의 개정이 있습니다. 2항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인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어떤 게 추가됐나요? 이거네요.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이 됐대요. 구입할 때 세금을 같이 내거든요.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환불이 되었다면 당연히 환급이 되는 거예요. 환불하면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도 들어가겠죠.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88쪽입니다. 88쪽에는 어떤 게 바뀌었나요? 여기 이제 보시면 본선회역 준비 완료 시점이라는 것이 개정이 좀 되었는데 그 말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본선회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건 이건 변동이 없는데 뒷부분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본선회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그냥 발생하는 비용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큰 변화죠.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건 말 그대로 수입자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수입자 부담 여부 상관없이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거예요. 운임 등을 결정할 때 이제는 본선회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24쪽입니다. 124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아주 간단한 하지만 큰 게 변화가 됐는데 법의 42조와 관련된 시행령 39조에 보시면은 이 가산세의 그 이자율이요. 1을 10만 분의 25였는데 25가 22로 바뀌었어요. 좀 더 이자율이 낮아진 거네요. 뭔가 계산 방식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을 10만 분의 25가 22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162쪽인데요. 162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전에 재심사를 위해서 뭔가 조사할 수 있는 그 덤핑방지 관세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거기 조사 항목이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규정이 좀 되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 70조에 11항이 변동이 됐는데요. 물론 11항은 그 다음 장 163쪽에 있습니다. 163쪽에 11항 있잖아요. 이 11항 이 부분이 통째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덤핑 방지 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등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재심사를 할 때 조사 항목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근데 덤핑 방지 관세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당연히 상계 관세도 들어가야 될 텐데요. 175쪽입니다. 175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법의 62조에 2항이 법률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바로 재심사를 위한 조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나 재심사 할 때 조사하는 그 항목이 시행령에 더 들어갔어요. 같죠? 예, 같은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은 199쪽 보겠습니다. 199쪽. 예, 여기는 뭐가 바뀌었나요? 이 보니까 용도세율 부분에 큰 변화가 있긴 했었죠. 그렇죠? 예, 용도세율 할 때 용도세율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원래 뭐였었죠? 세관장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였었는데 이것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건 이제 법률의 변화였는데 여기에 딸려서 시행령 97조 용도세율의 적용 신청 부분도 바뀐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용도세율의 적용 신청 기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뭐 똑같죠, 그렇죠? 예, 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인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 단서가 추가됐는데요.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고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어딘가에서 이거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 감면 신청 기간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감면 신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품이 보세고에서 반출되지만 않았다면은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용도 세율에도 들어간 거네요.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246쪽입니다. 246쪽에 보시면은 우와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시행령 124조의 2인데요. 여기 시행령 124조의 2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즉 법의 106조의 2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짜잘한 이런 변화들은 여러분이 정업해서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수입한 상태로 그대로 수출되었다. 여기 보시면 이 제목 자체에 이렇게 수입이라는 말도 나오고 수출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증명과 수출 증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전의 시행령에서는 수입 증명 자료와 수출 증명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수입신고 필증 또 수신고 필증 또는 이를 가름하는 세관의 증명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시행령이 좀 바뀌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수입의 증명은 수입신고 필증으로 하는데 수출의 증명은 수출이나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이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출신고 필증 또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등으로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51쪽인데요. 예, 보시면은 위쪽에 이게 시행령 129조인데요. 시행령 129조에 이게 지금 5항이고요. 5항이고 그리고 6항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6항이. 그런데 뭐 이렇게 항이 더 들어갔지만은 내용에 큰 변화는 없어요. 이렇게 표현만 좀 바뀌었고 항이 더 추가됐고 그런 겁니다. 좀 문장의 구조만 바뀐 거지 내용은 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전에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좀 하나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실 것은 설치 장소 또는 사용 장소 변경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이거는 용감분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다 해당이 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298쪽인데요. 여기 뭐가 바뀌었나요? 예. 이거 하나 바뀌었군요. 예, 시행령 157조의 2호에 뭐 숫자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305쪽인데요. 여기서는 위에 보니까 시행령 161조에 하역과 환적이 다 있었는데 여기 하역하려는으로 바뀌었네요. 예, 이번에 법률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하역과 환적을 구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308쪽입니다. 308쪽에 위에 시행령 166조를 보니까요. 여기에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뒤에다가 우리 원양어업을 위한 선박이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바로 옆에 지금 병렬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도 그렇게 변한 것이 시행령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원양 선박이에요. 그리고 그 원양 선박이 들어가서인지 여기 이제 승무원 수에서 승무원 선원의 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 339쪽인데요. 시행령 189조에 변화가 있군요. 이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기 시행령 189조는 그 특허의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 체납이 없어야 된다, 운영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위험 물품 등의 경우엔 이러이러해야 된다 했는데 내용의 변화는 없는데 위험 물품 이게 과연 무엇냐 그 위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험 물품이라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이런 것들로서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이거를 위험물품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물품에 대한 정의를 자세하게 하고 있으나 뭐 이거를 빼고 그냥 이전처럼 위험물품 이렇게 낸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인데요. 그 네 번째 특허의 요건으로 쭉 보니까 말이 조금 더 추가됐군요. 거의 자본금 수출입 규모 구매 수요 장치 면적 이렇게 끝났었는데 거기다 및 시설 장비라는 말이 더 들어갔어요. 예, 특허 요건에 조금 변화가 있군요. 그 다음 345쪽입니다. 여긴 좀 숫자가 바뀌면서 좀 큰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세 판매장의
보세편매정별 매출액을 뭐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규정이군요. 근데 장관이 국회에 보고할 때 자료는 누가 만들어요? 관성장이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 관성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 기획정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넉넉해졌어요. 매 회견연도 종료 2월 말일이었는데 이것이 3월 말일까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뭔가 기획정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할당관세 전년도 부가실적 및 결과 그걸 보고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세 판매장별 매출액을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밑에 표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거 요거는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똑같네요. 그죠? 이게 관계 부처회장이 장관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 3개월 이내이고 관성장도 3월 말일까지예요. 말은 조금 다르게 돼 있지만 결국 다 3월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외우면 돼요? 좀 더 쉬워졌네요. 그죠? 예. 3, 5, 3,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3, 5, 3, 4. 예. 네, 그다음은 359쪽인데요. 예, 359쪽. 예, 뭐가 변했나 보죠. 이거는 시행령 203조에 보세공장의 작업화 신청. 여기 부분이 이제 예, 제목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제목도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1호, 2호는 같은데 이제 3호에 보시면은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품명, 규격 및 수량 이 부분이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4호에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시행령 203조에 2항부터가 더 추가됐거든요. 이게 좀 여기 칸 적어서 밑에다가 적었는데요. 2항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 보세공장의 작업에 대해서 보세공장의 작업 허가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보세공장의 작업 허가 신청 얘기는 자세히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신청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시행령에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사항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거든요.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 공장의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 기간이 이전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 허가를 할 수가 있대요. 보시면 1호에는요. 임가공 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 같아요. 그죠?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1년입니다.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 키워드는 장기간이겠네요. 이럴 때는 2년 동안 2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6개월이지만은 1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2년짜리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뭐 했어요? 보세 공장 외 작업 허가 신청이죠. 그렇죠? 그래서 허가 기간까지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361쪽인데요. 예, 361쪽. 시행령 205조에 변화가 있군요. 205. 이명호네요. 205. 예.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호는 변동이 없었어요. 없는데 2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였는데 여기에 변동이 있어요. 관성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법제 189조 2항이면요. 이게 원료과세 포괄 신청인데 원료과세 포괄 신청 요건이 뭐 수출이 더 많다 뭐 이거였었어요. 근데 또 하나가 관성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거였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뭔가 이렇게 원료과세 포괄 신청의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409쪽은요. 409쪽은 뭐 이전에도 이미 이 원산지 확인위원회 부분을 지우자 그랬는데 역시나 여기에 속해있는 시행령까지 싹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까지 다 지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50쪽에 보시면은 450쪽의 저 위쪽에 시행령 258조의 5에 여기 숫자가 좀 바뀌었군요. 뭐 이건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행령 259조의 3에 보시면은 뭐 내용은 같은데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는 부분이 법에서 명확하게 그 용어가 규정이 되면서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시행령에선 여기서 처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하 수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451쪽에서는요, 뭐 다 지우시면 되는데, 그 위쪽에 있는 시행령 259조의 2에, 거기 사망과 사항 있죠? 259조의 2에 사망과 사항, 이 전체가 다 삭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 259조의 2도, 이것도 이전에 법률이 삭제되면서 같이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인데요. 452쪽에 그 위쪽에 있는 시행령 259조의 4도 이번에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삭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이 지금 따로 구조화되어서 법률과 시행령의 항목이 항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아예 내용 자체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452쪽에서 다 없어지는데 요 부분 있죠. 259조의 3, 시행령 259조의 3의 요 부분 2항 3항 요 부분은 좀 남겨둬야 돼요. 다만 좀 내용이 조금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뭐 제출하여야가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뭐뭐 하여야 한다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도 대하여는이 대해서는 또 협의하여야 한다가 협의해야 한다 뭐 이렇게 바뀌었죠. 너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덧붙인 거냐면 이 453쪽 다음에다가 지금 덧붙인 거거든요. 이전에도 이 부분 그 법률의 개정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그 특별히 법률의 255조의 3에 통관 절차 및 관세 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뭐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다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59조의 4로 규정이 되었는데요. 내용은 뭐 같네요. 그렇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입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소화, 이런 것들이 바로 혜택입니다. 뭔가 검사 완화와 절차 간소화지 세금이 적어지는 거는 아니네요. 그리고 법의 255조의 3에 그 사망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집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그런 경우에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그 혜택을 정지하는, 혜택을 없애는 그런 사유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나오고 있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의 255조의 4에 2항에 보시면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그랬는데, 결과 보고 그 절차 부분이 이렇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행령 259조의 5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2항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항에 보시면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요거 숫자 있죠. 숫자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뭐 15일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달 말이냐 30일 뭐 이렇게 바뀌겠죠. 또 법률에 255조의 5 보시면은 이 공인 취소 사유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6번은 또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막상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은 시행령 259조의 5에 이렇게나 사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히 사망에 있는 거 보시면은 그 사유들이 다 이런 거예요. 어떤 처벌을 받은 거예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역시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좀 많은, 보세요. 이게 좀 엄청나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좀 항목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항이 바뀌어서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은 법의 255조의 7인데요. 여기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뭐예요? 공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점수를 매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하고 있나 그런 게 측정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그 측정평가의 대상 자체가
대통령령에 정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시행령 259조의 6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사회의 범위에서 준수도 측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 자체가 운용인, 납세무자, 환물관리인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법률의 255조의 7에 2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절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가 바로 시행령 259조의 6에 2항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 들어간 게 있는데요. 바로 시행령 259조의 7입니다. 새로 들어간 위원회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원산지 확인위원회가 빠지고 그 대신 이것이 더 들어간 거네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이거는 어디에 둡니까? 보니까 관성에 두도록 되어 있네요. 관성에 두는 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데요. 뭐 위원장이 관성 차장인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거든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사망해 보니까 그 위원장은 관성 차장이네요. 그리고 위원장은 차장이고 위원수는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454쪽인데요. 그 454쪽에 법의 256조와 257조 사이에 페이지가 추가되면 더 좋겠다 그랬어요. 내용이 더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거 좀 이따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 260조에 보시면은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관우체국장은 검사를 받을 때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되고 통관우체국장은 검사를 할 때 세관 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에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통관우체국장 그랬는데 통관우체국의 장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여기 그 법의 256조와 257조 사이에 뭔가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죠? 법의 256조의 이 부분이 새로 들어간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미 법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7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필요 없고 7월에 보시는 분들, 7월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예요. 여기 처음에 1항에 있는 대통령령은 바로 그 사전 전자 정보 제출 대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통관우체국장이 그 세관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그 사전 정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가 그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행령 259조의 8이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그 사망 사항에 들어갔고 그 사망의 단서 부분에도 대통령령이 있는데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망의 내용은 통관우체국장은 사전 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 목록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외가 있거든요. 그 예외가 바로 대통령령에 있는데 그 예외의 사유가 바로 시행령 5항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은 489쪽인데요. 489쪽에도 큰 변화는 없고요. 여기 시행령 265조의 2에 숫자 바뀐 거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16쪽입니다. 516쪽에도 여기도 보니까 시행령 277조의 포상 방법에 대하였느니 대에서는 이렇게 바뀐 것밖에 없군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528쪽인데요. 여기에 그 법의 329조도 좀 바뀌었지만은 시행령 288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1항이 더 추가됐어요. 여기 법의 329조에서 1항에 추가된 게 뭐예요? 장관이 관성장에게 덤핑번관세 재심사 조사, 상계관세 재심사 조사 이 내용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이 시행령에도 들어갔어요. 거기 시행령 288조에 1항에 더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장관은 다음 각화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성자에게 위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요 70조 제11항, 84조 제11항이 바로 덤핑번관세 재심사를 위한 조사, 그리고 84조는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조사예요. 내용이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529쪽인데요. 529쪽에 보시면은 시행령 288조에서 이 부분도 숫자만 바뀌었군요. 이건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에 5항이 추가되면서 그 위탁 업무를 쭉 열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위탁 업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각각의 위탁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가 자세하게 이번에 시행령에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의 위탁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검사 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 그리고 또 지휘사항권 신고에 관한 업무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건데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3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위탁 업무 중에서 여기 그 참고사항에 이거 3번은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시행령 규정사항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 가산세 이자율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25에서 22로 바뀌었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걸로 용도세율 적용 신청 기간이 그게 단순하게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시까지였었는데 거기에 물품이 아직 반출되지 않았다면 15일이 더 주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